네, 먼저 감독님과 배우들의 인사 말씀과 그다음 배역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전차왕 원복동 감독 김유성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간담회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신 역할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전차왕 원복동에서 원복동 역할을 맡은 정지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제 역할을 맡은 이범수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대 역할 맡은 이시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우측 위에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일보 김표양이라고 합니다. 우선 감독님께는 궁금한 게 원복동이라는 인물이 좀 낯선데 대중들한테는 어떻게 그 인물을 알게 되셨고 이야기를 구성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실화와 이제 영화적 상상력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까지 실화고 어디까지 영화적 상상력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주연 배우 정지훈 씨께 또 궁금한 거는 그 영화에서 원복동이 그 식민지 조선 민중들에게 어떤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인물인데, 그 정지훈 씨도 스타의 삶을 살면서 그 대중들에게 많은 환호를 받으면서 또 같은 비슷한 고민을 물론 시대상은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을 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경험이나 고민이나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연기할 때 녹여내진 않았는지 좀 궁금한데, 그 연기하신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차왕 원복동의 시작은 2003년도에 제가 시나리오를 초고를 쓰면서 시작됐고요. 평소 저는 그 역사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원복동에 대한 이야기는 저의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원복동의 일화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게 시작이 돼서 원복동의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해 주신 대로요. 그 어디까지가 실화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원복동이 자전거로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자긍심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그 신문에 나타난 그 신문 기사의 팩트는 사실이고요. 그 외에 영화적 장치들을 만들어서 허구로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어서 정지훈 배우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사실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옆에 계신 이범수 선배님이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추천에 의해서 읽어보게 되었고요. 근데 읽는 도중에 사실 저는 허구의 인물인 줄 알았는데 원복동 선생님이 실존했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듣는 와중에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런 분이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 하는 바람에서 일단 책이 재밌었고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고요. 그런 도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 그대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그 입장에서 표현에게 얼추 비슷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약간의 추측을 해주셨는데, 사실 감히 뭐 그분에 비해서 뭐 제가 뭐 비교를 하자면 너무 초라하고요. 그냥 저는 말 그대로 이런 작품이나 혹은 뭐 앨범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는 입장이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정말 이 민족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지켜내셨던 분과는 사실 비교 자체가 좀 불가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꽤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엄복동 선생님이 그렇게 순진하고 그리고 자전거밖에 모르던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해내셨을까를 공부를 좀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했던 것만큼 영화 내에서 그렇게 담겨져 있을 거라는 기대가 좀 들기도 했었지만 평가는 사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니까 전 최선을 다했고요. 이제 판단은 네 이제 관객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우측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네, 스포츠조선 고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이범수 씨께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뭐 이번 작품에서 제작도 하시고 뭐 배우로서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그 양쪽을 같이 하시면서 좀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듣고 싶고, 그다음에 제작자로서 본 뭐 정지훈 씨나 강소라 씨나 이시연 씨의 연기 같은 것도 좀 평을 듣고 싶고요. 강소라 씨에도 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모델이 뭐 많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가상의 인물인 것 같은데 뭐 롤모델을 정하셔서 하신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우로서 작품에 임할 때에는 주어진 역할, 주어진 인물에 대한 고민, 그것에 대한 연기죠. 배우로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었는데 감히 제작이라는 타이틀을 맡아서 작품에 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또 봐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고 느끼고 영화라는 게 이렇게 배울 때 제가 배우로서 임할 때보다 당연히 더더욱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 그런 과정의 작품이었습니다. 얼마만큼 감독님을 비롯한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모든 한 분 한 분의 노고가 과거 배우일 때는 나름 감사한다고 감사했는데 미처 더더욱 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다 같이 한 작품을 위해 임한다는 것이 얼마큼 감사한 것이고 그만큼 소중한 것인가를 영화인으로서 또 배우고 발전하는 그런 계획이었고요. 동료 배우분들은 뭐 워낙 같은 배우로서 뭐 이런 분들과 모여서 작품을 하면 어떨까라고 뭐 평소에도 기대했었는데 역시나 작품 현장 속에서 지훈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 고급스럽고 또 셀럽 이미지 그런 이미지는 익히 다 알고 있는데 그 이면에 소탈하고 또 순박한 그런 정지훈 씨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또 감독님과 상의 끝에 정지훈 씨에게 러브콜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흔쾌히 또 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강소라 씨 또한 마찬가지고요. 또 보이시한 매력 또 이면에 또 여성스러움과 연약함 이시연 씨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동료 배우로서 저 또한 후배 배우분들께 배우고 그런 계기가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먼저 김영신이라는 캐릭터는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롤모델로 삼은 독립운동가분은 없는데요. 서대문 형무소에 갔을 때 저희가 대중들이 흔히 아는 운동가분들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벽에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시대에 저 상황에 처해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요원이나 킬러도 아니었고, 그런 뭐 장치나 그런 뭐 교육기관도 그 당시엔 없었을 때라서, 복수를 위해서
일반인인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상단에 기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재미있게 잘 봤고요. 저는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이랑 그 제작자 겸 배우로 참여하신 그 이범수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특히 그 지금 3.1절도 앞두고 있고요. 또 이번이 또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그 주제 영화에서는 흔히 나오는 얘기가 이제 좀 애국심 마케팅 얘기 많이 나오고 또 흔히 말하는 국뽕주의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두 분이 또 연출하시고 또 이범수 배우님은 또 제작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또 되게 많이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그 관객들도 이런 주제라고 하면 의뢰 이번에도 이런 비슷한 걸로 혹여 마케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관객들이 보기 전에 이제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이번 이 영화 주제 다루면서 연출하시면서 제작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의 중심적인 이념은 일제의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것이죠.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은 없다. 예, 더하여 자전차왕 원복동은 그 과거의 인물인 원복동을 소환했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와도 호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재와의 호응은요, 3.1운동의 자발성,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의 자발성, 그리고 60 민중항쟁의 자발성입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제기되고 있는 어떤 국뽕과 신파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또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국뽕이 무엇이고 신파가 무엇인지, 왜 국뽕과 신파는 지양돼야 되는 것인지 이참에 얘기거리가 되어서 영화가 관람에 그치지 않고 그냥 소비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 볼 수 있는 얘기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복동을 통해서 감독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일제 강점기 암울한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 민족의 자긍심, 희망을 심어준 일개 자전차를 구하게 얻게 돼서 그걸 도둑 맞아서 아버지께 이거를 또 잘못을 만회하고 그러고자 한 순박한 청년이 자기의 일 하나가 민족 그리고 또 우리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커다란 일이 될 수 있다는, 누구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도 뭐 기쁜 일이 있든 또 힘든 일이 있든 자기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미래로 나가고 또 미래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또 개봉을 맞이하여 또 어떤 평을 받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연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극중 자전차 선수 이용대 역으로 좀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셨는데 이용대라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노력하신 점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특별히 노력했다라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어쨌든 복동이랑 좀 이렇게 친한 사이로 나와서 그런 뭐 사적인 부분들도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또 지훈 씨랑 친해진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이 간담회가 너무 엄숙한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시연 씨의 말에 좀 덧붙이자면 저는 카메라 앞에서 배우분들이 정확하게 연기해 주는 것을 원하는 연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없는 연기를 주문을 하는데요. 이시연만큼은 자유롭게 연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시연의 그런 자유분방함이 너무나 또 무척 마음에 들었고요. 그렇다고 이시연이 아주 뭐 자유로운 연기만 하고 정확한 연기를 뭐 할 줄 모른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연기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자유로운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우리 서로 미리 입 맞추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의 기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경닷컴 김소영 기자입니다. 저는 감독님과 정지훈 배우, 이시연 배우에게 동시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감독님에게는 2003년부터 시나리오를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작업을 하고 촬영을 하고 그리고 개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굴곡도 있었잖아요. 이 작품을 보시면서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지훈 씨랑 이시연 씨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되게 열심히 타셨는데 실제로 자전거 실력은 누가 더 좋은지 그리고 자전거 연습을 하면서 뭐 힘든 점은 없었는지 그런 뒷이야기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뭐 제가 영화를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영화 방금 본 것이 아니고요. 후반 작업 과정을 1년여에 걸쳐서 하면서 정말로 편집과 믹싱 그런 CG를 진행하면서 수백 번 이상은 봤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전차왕 원복동의 시작은 2003년이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곡절도 많았고요. 부침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저는 뭐 담담해요. 뭐 어떤 감정적인 큰 동요는 없고요. 지금 어떤 소감을 물어보시는데요. 아직 영화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화의 끝은 영화가 개봉하고 관객분들이 스크린에 영사되는 영화를 볼 때까지니까요. 저는 그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개봉하고 난 이후에 관객분들 이렇게 뵈러 다닐 셈입니다. 네, 다음 정지훈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는 제가 이시연 배우보다는 잘 탑니다. 일단 뭐 연습량도 제가 훨씬 더 많고요. 허나 저희 둘 다 정말 이번 작품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요. 이시연 배우님도 아마 이번 작품 때문에 운동을 좀 아마 평생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야 뭐 늘 몸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유산소 운동을 사실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근데 좋아하는 저도 자전거를 타면서 참고로 그냥 저는 이제 바퀴 2개 달린 거는 잘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정도로 많이 저랑 이시연 배우는 열심히 자전거를 탔고요. 현장에서 사실 그 촬영 시기가 정말 가장 더울 때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시연 배우랑의 케미가 현장에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전 굉장히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자전거 대결하면 제가 지고요. 연습량이 일단 차이가 많이 나요. 지훈 씨가 한 100이라고 치면 저는 50 반 정도 그 정도밖에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자전거 시합은 제가 지고요. 연습할 때 힘들었던 점은
이게 자전거를 많이 타면 오래 타면은 엉덩이가 되게 아프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됐나요? 얘가 말 다 해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기자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저 이범수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작자로의 이범수 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영화 초반에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창작된 이야기라는 설명이 있지만 또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좀 영웅적인 모습과는 달리 또 실제 한 사람의 삶으로는 연복동 씨의 좀 힘들었던, 좀 좋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언급될 것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감독님도 얘기 추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실존했던 역사 이야기 소재를 다룰 때는 어느 누구나 조심스럽고 그리고 꼼꼼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요. 저희들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검증과 고증을 통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담고자 했던, 이야기하고자 했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영웅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대단한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작은 민초가 각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그런 순수한 그런 어찌 보면 우리 각자가 맡은 바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좋은 시너지가 되고 감흥이 되고 울림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아무랬던 일제 시대 때 일본의 우민화 정책으로 조선인은 열등하다는 것에 그렇지 않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희망을 잃지 않게끔 한 원복동이라는 선수의 그 뭐랄까요? 사건이랄까요? 그냥 그 인물이랄까요? 그런 자전거를 열심히 잘 탔던 그 자체만으로 우리 민중에게 희망을 주었기에 그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요.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기된 이슈는 시나리오를 쓰면서는 몰랐고요. 프리프로덕션을 진행하면서 취재 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저는 오히려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이 인물에 대한 더 탐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자전차왕 원복동은 마치 시리즈물의 첫 번째 이야기처럼 원복동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민족적인 울분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어떤 성장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도 한번 다뤄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쪽에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 맥스무비의 성선혜 기자이고요. 강소라 배우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김영신 역의 액션씬이 눈에 들어와서요. 오랜만에 좀 멋있는 여성 캐릭터를 봐서 좋았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멋있지만 배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고생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술 훈련을 할 때 멋있게 한다는 것보다 우선 안전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그런 역할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뭔가 다루는 게 좀 어색하고 오히려 이러는 게 오히려 화면에 좀 보였었으면 너무 좋았을까 하는. 네,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게 완성본을 처음 보는데 저 부족한 것밖에 안 들어와서 영화가 다 눈에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예. 그랬고요. 네, 무술 힘들었다기보다는 주로 낙법과 네, 좀 안전하게 잘 촬영하고 잘 구르고 잘 달리고 아프지 않게 그런 거를 많이 연습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무술 감독님께서.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 위쪽에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무비톡의 홍영기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은 그 이전 작품이 완전히 다른 시대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 남다른 혹시 각오를 하셨는지, 또 이제 그 극중 김영신의 대사 중에 저 아이들을 보면서 꼭 이겨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민족의 희망으로 지금 설계된 엄복동을 그 아이들을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대입해서 혹시 저항을 하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지 이제 여쭙고 싶습니다. 뭐 끝 질문을 잘 못 들어서 그 질문이 지금 두 개이시죠.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에서요. 제가 데뷔를 2006년도에 누가 그녀와 잤을까로 했는데요. 뭐 상당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영화 곁을 떠난 적은 없고요. 뒤늦게 대학원도 다니고 또 독립영화도 만들어서 영화제도 이렇게 관객분들 이렇게 보러 다니고요. 또 대학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심을 키웠어요. 영화적인 야심을 이렇게 키우던 시기였습니다. 해서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런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서 영화를 이렇게 뭐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데뷔작보다는 더 진일보한 더 나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여기서 말하는 야심이란 여러 층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기 더하여 설명을 좀 드리자면 블록버스터로서의 야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포츠 드라마 영화로서의 역동성을 그리고 싶었고, 주인공인 엄복동이 집을 나섰죠. 집을 나선다는 이야기는 로드무비의 정서가 있거든요. 로드무비의 정서를 투영하고 싶었고, 또 복동이 우연히 만난 그 형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로맨스까지 이렇게 다채로운 구성을 가진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엄복동한테 아이들을 위해서 이겨달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우리 아이들 후손으로 생각하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 생각하고, 그 엄복동이 계속 저항 정신이잖아요. 영화의 통과 주철되는 주제가. 혹시 그거를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이 말하고 싶으셨는지, 저항 정신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100% 동감합니다. 영화를 아주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이쯤에서 저희 기자간담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부터 한 분씩 이제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의 관전 포인트와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에는 이렇게 다양한 층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요. 그 영화의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들 외에 주변에 곳곳에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에 대한 조명이 좀 되었으면 싶고요. 관객분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그 중에 숨겨진 것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엄복동의 여정인데요. 엄복동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보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억압적인 환경이라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죠. 저는 젊은 세대들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 엄복동이란 영화가 살아가는 기쁨을 주고 또 이 영화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를 쓰고 연출한 전호설은 정말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장르가 같이 있으니까 좀 다채롭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저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누구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이제 뭐 공감을 100% 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의 일이니까. 근데 실제 그 시대를 살아냈던, 그러니까 힘들었던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한테 그걸 어떤 영화적인 마케팅으로 그걸 치부하기에는 너무 사실 진지했어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좀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자전차왕 엄복동은 뭔가의 큰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마치 이제 3.1 운동 100주년이니까요. 유관순 열사 그런 분들은 저희가 꼭 알고 또 되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복동 선생님은 이를테면 고 성기정 선생님만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떠한 애국심을 자극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사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냥 저희 영화는 뭐 크게 자전차 경주 영화다 뭐 아니면 이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다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가족들끼리 꼭 오시면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남녀노소 무언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영화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려 보자면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장르, 뭐 액션, 뭐 스포츠의 역동성, 그다음에 또 감동, 또 웃음 이런 것들이 다 있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 무엇보다 이길 바라는 거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눈 내리는 걸 딱 보자마자 아이고야 이거 또 눈 내리면 길 막히고 그럼 차 막히고 그러면 또 오늘 또 언론 배급 시사회 중요한 날인데 이거 뭐 차질 생기고 뭐 그러는 건 아닐까. 처음 제작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저희 큰딸 9살 먹은 소울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아빠 오늘 눈도 내리고 좋은 일 많이 생길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딸의 그렇게 응원해 주더라고요. 아무튼 첫 제작으로서 부족한 것도 너무나 많았고 또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네, 모쪼록 부족하지만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저희 영화가 많은 분들께 순수하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항상 끝자리에 있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다들 좋은 말씀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희 영화는 지금 눈이 왔지 않습니까? 오늘 눈 같은 영화입니다. 소리 없이 마음에 쌓여 있을 겁니다. 많이들 봐주시고요. 정말 재밌어요. 네, 많이들 봐주십시오. 그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장례 정리 후에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무대 우측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에 서주시고요.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다음은 강소라 씨 개인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왼쪽부터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무대 아래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시연 씨 촬영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세요.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범수 씨 개인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범수 배우님 잠시 무대 위에서 대기해 주시면 이제 배우분들 모두 올라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 잠시 무대에 대기해 주시고 감독님 올라오셔서 감독님과 함께 단체 사진 마지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앙 보시고 화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